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는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죠. 음, 자,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제 지인들은 이것저것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영상들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부정선거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동안은 여러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제대로 알아보려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주장하는 그 주변 지인들은 한결같이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냐라는 핀잔을 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배척한 게 맞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원래 본인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 아니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부정선거가 뭐 사실상 있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헛소리나 이거를 망상으로 치부를 했지 뭐 설마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는 하나의 망상이고 공상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한길 씨도 그렇고 저도 좀 다소 그런 경우지만 제가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정선거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거든요. 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 제일 먼저 병력을 선관위에 파견을 했습니다. 국회보다 더 빨리 파견을 했었죠.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렇게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뭐 일반 국민들도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도 더 이상 길을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정말 이게 뭐 뭔가 있는 거야라고 한번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시된 증거들을 저도 쭉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100% 제가 다 조사하고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러합니다. 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검색이라든지 유튜브에 것들만 몇 번만 검색하셔도 금방 나올 것들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본 그 자료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해보면 자, 첫째, 투표된 용지를 모아놓은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죠? 접혀있지 않고 빳빳한 그 신권 지폐 같은 그 용지 다발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한 번 정도 접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접습니다. 그런데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차례 그 투표를 해보았지만 깜빡 접지 않고 넣었던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그랬다는 것이지 뭐 제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상하게 그 빳빳한 것들이 모여져서 묶여 있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 장씩 떨어져 있어야 할 투표용지 끝이 어디에는 또 뭐 본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다발도 있더라.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 그 도장 자체가 선명하지 않고 뭉쳐서 이렇게 빨갛게 뭉쳐서 찍혀 있는 일장기 도장의 용지들이 있다. 네 번째, 우리가 보통 투표용지의 출력은 앱손 잉크젯 프린터로 현장에서 출력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잉크 자극에 투표지들이 모아져서 있는 투표지 용지를 다발을 뭉치로 발견을 한 건데, 다만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던 거죠. 5번. 다섯 번째는 사전 투표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이를테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기는 쉽지 않은데, 사전 투표지에서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지 못하는 지역에서 1등이 기록된 부분은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유독이 사전 투표에 많이 몰렸느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상하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총선거 때에 나타난 증거인 건데요. 총선 때 어떤 투표소는 투표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하루에 1인당 평균 2초 안에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분석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거를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다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잘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맞습니다. 예, 분명히 이상하고 설명이 안 되는, 차라리 이제 일장기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표가 이제 무효표로 이제 분류는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뭔가 도장이 잘못 찍혔으니까 제대로 찍힌 종이를 투표용지를 줘야지 맞겠죠. 그 도장에 모양새가 있는 거니까는요. 이런 것은 이제 선관위 직원의 실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1번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4번의 검은서 투표지는 앱손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데,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난히 투표장에서는 앱손 프린트기가 잘 작동이 안 되어서 토너가 있는 레이저 프린터라도 갑작스럽게 갖고 와서 한 건지에 대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6번과 같이 1인당 평균 2초 내 투표를 완료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뭔가의 데이터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걸 조작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지는 않느냐,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도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용지 다발이, 그것만 굳이 그걸 모아놓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빳빳한 종이만 굳이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모아놓는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약간 기적적인 일을 바라지 않는 한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누군가의 담합이라든지 누군가의 음모에 의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유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저는 논리학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도 활용해왔던 기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사유를 해본 것이거든요.
사실 이 기류법적인 사유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 그 광주 5.18 항쟁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뭐 폭동이냐 아니냐, 예, 공산주의자들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제가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기류법을 활용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맥락상 이제 그 사유 구조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자, 근데 이 기류법을 언제 쓰는 거냐면, 예, 어떤 주장을 직접 반박할 수 없을 때. 자, 부정선거론에 관해서 너네 그 부정선거론 틀렸어 라고 내가 직접 반박하기는 좀 어려운 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부정선거론자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상하다고 제가 동의를 했지만, 자, 제 입장에서 이거를 직접 논박하기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자, 이 그 부정선거론을 참으로 가정해 볼 때, 한번 참으로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래도 어떤 정황이 펼쳐지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걸 참으로 가정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정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그럼 당신의 주장을 나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직접적인 그 증거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내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의 그 태도인 것이에요. 이걸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입자설 또는 파동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또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을 때 상대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럴 때, 자, 만약 빛을 파동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저쪽에서 만약 빛이 입자라고 가정해보자. 야, 니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야, 그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입자설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파동설을 직접 입증을 못한다 하더라도 입자설은 아니고 그러면 파동설이 맞는 거야. 맞도록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정선거론도 이렇게 기류법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관위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 자, 이걸 참으로 받아들여 보면, 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봅니다. 선관위라고 하는 조직 내에 우리가 그 안에 공무원이라고 하거나 내부인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죠. 하다못해 그곳에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보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 조직 내에서 그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요. 전국적으로. 그 안에 어떤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대통령 계엄 선포 때 한번 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중대한 계엄 선포 때도 그거에 지시를 받은 군인들 사이에서 그 비밀이 그렇게 지켜지던가요? 또 대통령 경호실에서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서 정말 필살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경호처장의 지휘 아래. 자, 그 안에서조차 내부에서 매일마다 그 민주당 쪽으로 뭐 야당 인사 쪽으로 그 정보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뭐 대통령이 뭐 뭘 했다, 뭐 경호처장이 뭐 어떤 이야기를 했다, 안에 내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매일마다 마치 첩자처럼 밖으로 제공해주는 사람이 그 작은 무리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100%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누군가의 공모라고 하는 게 있고 누군가한테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다못해 하찮은 아르바이트생한테라도 뭔가 이거를 뭘 좀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또 투표지를 또 빳빳한 종이만 모아봐. 또는 이거 투표하면 한번 바꿔쳐봐. 또는 너 밤에 몇 시 새벽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 한번 좀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한번 바꿔봐봐. 이런 거를 이제 음모에 의한 조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선관위 그 선거 결과나 이 나타난 현상이 눈을 감거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조직적인 부정선거론에 관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내부에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부 폭로나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선관위 내부에도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가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극좌도 있을 수 있고 극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선관위 직원이 같이 함께 교체가 확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내부에서 자기 조직 내부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부정선거론자의 주장을 참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뭐 설마 그렇겠어라고 하는 거에 큰 뭐 바운더리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류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다라고 해서 제가 연역적으로 필연적으로 제 주장을 증명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 상식과 저의 이성은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 나는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하는 그 의혹의 내용까지 눈을 감고 귀를 닫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상한 것들은 선관위의 미숙함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자, 선관위 무능함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자기네들이 아까 뭐 프린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수행하다가 뭔가 급박한 상황에 펼쳐졌을 때 뭔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땜빵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내야 하니까는요. 선관위가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나타난 전국에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땜빵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지는 않겠어요. 제가 의심하는 거는 사실 그 선관위 조직 내의 무능함과 부패입니다. 자기 조직이 다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후 조치를 취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미숙함과 무능함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사후에 처리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굉장히 작은 그 스플릿 디시전, 작은 표차로 결정이 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죠. 뭐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뒤바뀌거나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있죠. 뭐 심지어 재검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재검표된 그 종이들이 뭐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종이 뭉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재검표의 결과도 뒤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법원과 같은 한 통 속이죠. 한 통 속의 사람들끼리 서로 보호해주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조차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거든요. 부정채용 문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 부정채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구급 공무원을 뽑는데 부정선거가 작동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를 선관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구급 공무원 시험을 뽑아서 돌리는 조직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만 별도로 뽑습니다. 시험을 별도로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내부 감사에 들어가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부정 채용된 사람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관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뭐 자녀들, 친척들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정치용된 사람이 몇 명인지라도 좀 확인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조직이 얼마나 지금 무능하고 일을 못하고 자기들 안위에 진심일지 저는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방향의 핀트가 잘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보다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참에 조직의 문제를 도려내야 되고, 자, 그렇게 해결 보지 않으면 올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그 선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과거에 민주당이 그 분리했던 시절에도 보수 정권이 부정선거를 자행한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그 음모론들이 있어 왔거든요. 뭐 정말 옛날에는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시절이 있죠. 예, 이승만 때 뭐 3.15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있지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부정선거론이 지금은 역으로 보수 진영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일 때 이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여야 합의하에 처리를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감사 또는 특별감사 이것이 들어가야지 마땅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불신의 골을 커지는 걸 막고 정치의 갈등과 사회 혼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철학자의 중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